오늘 여러분께 청력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요즘 TV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난 괜찮은데 라고 느끼십니까? 전화 소리가 멀게 들리고 대화가 자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청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70%는 나이 들어 당연한 일이라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노인성 난청은 치매 위험을 5배 높입니다. 란셋과 자마 연구에서는 청력 저하는 치매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귀와 뇌는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난청은 귀의 병이 아니라 뇌의 퇴화 신호입니다. 귀는 단지 소리를 받아들이는 문지기일 뿐, 진짜 듣는 기관은 뇌입니다. 귀가 약해지면 뇌는 자극을 잃고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여러분,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그 자극이 바로 소리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뇌는 굶주립니다. 소리를 처리하던 신경세포들이 일을 멈추고 서서히 퇴화합니다. 그래서 귀가 먹먹해지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뇌가 먼저 늙기 시작한 겁니다. 한 74살 남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TV 볼륨을 점점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불평했고, 나중에는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식사 모임도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년 뒤 기억력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력 검사에서는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각 훈련을 병행한 후 6개월 만에 기억력 점수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리를 다시 들으니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살 여성은 귀가 자꾸 막힌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신경 검사에서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이어폰을 자주 사용했고 고음에 민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귀 휴식 시간을 늘리고 소리 자극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귀가 트이니 머리도 맑아졌어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귀와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히면 뇌로 가는 정보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뇌는 정보가 부족하면 활동을 줄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함께 약해지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깥귀, 중이, 내이입니다. 이중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팽이관 속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수도관이 낡으면 물이 새듯 귀의 세포가 약해지면 소리 신호가 새어나갑니다. 결국 뇌로 가는 정보가 줄어들고 뇌는 소리의 의미를 잊습니다. 그럼 청력이 떨어지면 왜 기억력까지 약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리를 이해하려고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을 알아듣기 위해 집중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 다른 기억이나 사고 기능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인지 피로가 쌓이고 뇌가 쉬어버립니다. 이것이 난청과 치매의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2012년부터 6년간 노인 640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중등도는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이 함께 위축된다.
이 부위는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곳이다. 귀가 약해지면 뇌도 약해진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은 2005년부터 2050명의 노인을 25년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착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청력 손실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할까요? TV 볼륨이 예전보다 커졌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시 상대방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대화 내용을 놓친다면 청신경이 약해진 겁니다. 가족이 말을 다시 반복해달라고 자주 요청받는다면 이미 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음이 잘 안 들리거나 새소리나 초인종 소리를 놓친다면 고주파 청력 손실입니다. 귀에서 지속적으로 이명이 들린다면 달팽이관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합니다. 청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약, 검사, 훈련,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TV 볼륨이 커졌거나 전화 소리가 답답할 때는 즉시 검사하십시오. 청력 검사는 간단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 청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헤드폰을 쓰고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검사입니다. 15분이면 끝납니다. 검사 결과는 청력도로 나옵니다. 정상 청력은 0에서 25dB입니다. 26에서 40dB은 경도 난청, 41에서 55dB은 중등도 난청입니다. 56에서 70dB은 중고도 난청, 71에서 90dB은 고도 난청입니다. 91dB 이상은 심도 난청입니다. 경도 난청부터는 일상 대화에 불편을 느낍니다. 중등도부터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도 이상은 인공와우 이식도 생각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청력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뇌 훈련으로 청각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청력과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시끄러운 장소, 장시간 이어폰 사용은 청신경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어폰은 하루 1시간 이내, 볼륨은 최대 60% 이하가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85dB 이상의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지하철 소음이 80에서 90dB, 공사장 소음이 100에서 110dB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주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볼륨을 낮춰야 합니다. 귀마개용 이어폰보다는 오픈형 헤드폰이 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 조용한 환경에서는 너무 작은 소리를 들으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귀에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소리 환경은 40에서 60dB입니다. 도서관이 40dB, 일반 대화가 60dB입니다. 시끄러운 장소에 가야 한다면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콘서트, 공사장, 공항 근처에서는 귀마개가 필수입니다. 귀마개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귀를 쉬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공간에 있어 보십시오. 귀의 신경세포는 휴식 시간에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만 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워줄 뿐 이해력을 높이진 않습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귀지만 해석하는 것은 뇌입니다. 따라서 뇌 청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분씩 라디오 뉴스 듣기, 낯선 단어 따라 말하기, 짧은 대화 듣고 따라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이런 훈련이 뇌의 청각 회로를 다시 깨웁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소리 훈련을 한 노인의 청각인지 기능이 석 개월 만에 20%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나 토크쇼를 10분간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로 설명해 봅니다. 점심 후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빠르게 읽습니다. 발음이 명확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동화책이나 수필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다시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청각 중추와 언어 중추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주말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청각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대사를 놓쳤다면 다시 돌려서 듣습니다. 이런 훈련을 석 개월 이상 지속하면 뇌가 변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청각 훈련 후 측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발달합니다. 음식과 영양소로 귀를 지키십시오. 귀의 신경은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식품이 중요합니다. 연어, 견과류, 블루베리, 시금치, 달걀 노른자가 좋습니다. 비타민 B12과 아연이 포함된 음식도 필수입니다. 비타민 B12은 청신경 손상을 막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 귀 감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청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드십시오. 연어, 고등어, 정어리가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아몬드, 자세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귀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는 청신경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귀의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여 귀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십시오. 설탕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귀의 미세혈관은 특히 약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청력 저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카페인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커피 2잔 이상은 귀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청신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폭음은 귀의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술은 일주일에 2~3잔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5번을 실천하십시오. 청력은 혈류에 따라 좌우됩니다. 혈류가 막히면 귀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걷기와 스트레칭은 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청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 청각 중추를 활성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저녁에 하십시오. 점심 직후는 피하십시오.
소화 중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등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걸음이 적당합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면 귀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하루 3번 각각 5분씩 하십시오.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은 뇌의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특히 명상 자세는 정신을 안정시켜 이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도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하지만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수영 모자와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귀 파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귀지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며 과도한 청소는 외이도를 손상시킵니다.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면 귀지가 오히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고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귀가 가렵거나 이물감이 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안전하게 제거하십시오. 이어폰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자극은 청신경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잠잘 때는 귀도 쉬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완전한 정숙이 필요합니다.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잔다면 타이머를 설정해 30분 후 자동으로 꺼지게 하십시오. 밤새 소리를 듣는 건 귀에 부담을 줍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청력 저하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막을 수는 있어도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즉시 대응하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귀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청력 손실 위험이 70%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청신경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명상과 호흡으로 귀와 뇌를 깨우십시오. 시너지 습관도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귀의 긴장은 몸의 긴장과 같습니다. 조용한 아침 눈을 감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주변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이 청신경과 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청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명상은 이명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귀 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악화됩니다. 명상으로 정신을 안정시키면 이명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방에 앉습니다. 등을 펴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넷을 세는 동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2초를 셉니다. 그리고 6을 세며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주변 소리를 들어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그냥 듣습니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이 훈련을 매일 10분씩 석 달 하면 청각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뇌가 소리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배경소음 속에서 원하는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가장 강력한 청각 자극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10분이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전화 통화도 좋고 대면 대화는 더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봅니다. 입모양을 보면 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정과 제스처는 문맥을 파악하게 합니다. 대화 중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뇌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식사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배경 소음 없이 대화에 집중하면 청각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의 대화가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십시오. 사회적 교류는 청력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전체를 활성화합니다. 고립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면 뇌가 더욱 자극받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보다 낯선 목소리를 듣는 것이 뇌에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화는 시각 정보 없이 오직 청각만으로 소통해야 하므로 훌륭한 청각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고음이 많아 고주파 청력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청력 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꺼립니다. 나이 들었다는 표시 같고 불편할 것 같고 비쌀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안경과 같습니다.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듯 귀가 나빠지면 보청기를 써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근 보청기는 매우 작고 똑똑합니다. 귀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소음은 줄이고 대화 소리는 강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은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국가에서는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주 지나면 뇌가 적응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착용하십시오. 보청기 착용 첫 주에는 하루 2, 3시간만 착용합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시간을 늘려 4, 5시간 착용합니다. 셋째 주에는 외출할 때도 착용합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종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뇌가 보청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이 적응 과정을 거치면 보청기 없는 생활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보청기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보청기 센터에서 청소와 점검을 받습니다. 배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합니다. 충전식 보청기는 매일 밤 충전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보청기는 5,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 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이명입니다. 이명은 실제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귀나 머리에서 소리를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청력 손실, 귀 감염, 메니에르병, 청신경 종양, 고혈압, 당뇨병,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이비인후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명 소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윙 하는 소리, 삐 하는 소리,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다양합니다. 한쪽 귀에서만 들리거나 양쪽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이명은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불안과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명 치료는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입니다. 청력 손실이 원인이라면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심리치료와 이완요법을 병행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뇌가 이명을 무시하도록 훈련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하면 70% 이상이 호전됩니다. 이명이 있을 때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명상과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완전한 정숙 속에서는 이명이 더 크게 들립니다. 작은 소음이 있는 환경이 오히려 이명을 덜 느끼게 합니다.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돌발성 난청일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7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에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혈액순환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막힌 느낌이 듭니다. 또는 전화 통화 중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지럼증과 이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률이 60에서 70%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회복률이 30%로 떨어집니다. 치료는 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청신경을 보호합니다. 고압 산소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치료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조절하십시오. 청력 관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청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이어폰 사용 시간이 길고 볼륨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2세에서 35세 인구의 50%가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을 위험이 높습니다.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자녀의 이어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하루 1시간 이내 볼륨은 최대 50% 이하로 설정하십시오.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사용하게 하십시오. 시끄러운 콘서트나 클럽에 자주 가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도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한 번, 20대에 한 번, 3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중이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중이염에 자주 걸립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고 청력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귀가 아프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년기 청력 관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란셋 위원회는 치매의 40%가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청력 저하가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이며 전체의 8%를 차지합니다. 즉, 청력만 잘 관리해도 치매 발병을 8%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대화가 어려우니 사람들을 만나기 꺼립니다. 모임에 가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옵니다. 반대로 청력을 유지하면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뇌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프랑스 연구팀은 보청기 착용자와 비착용자를 2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청력 손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력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청력 관리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기 검사, 보청기 구입, 치료비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하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34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6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평균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입니다. 이비인 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청기 배터리 무료 지원, 청력 검사 무료 쿠폰, 청각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노인복지관에서도 청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 청력 검사, 청각 훈련 교실, 보청기 사용법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청력 관리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력 관리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과 청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귀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귀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결국 청신경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손상됩니다. 당뇨병도 청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청력 손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귀의 미세혈관도 막혀 청력이 떨어집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십시오. 비만도 청력 저하의 위험 요인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청력 손실 위험이 40% 높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갑상선 기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갑상선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청력 손실 위험이 다릅니다. 공사 현장, 공장, 공항, 나이트클럽 등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음성 난청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청력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귀마개나 귀덮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소음 작업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청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 전환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음악가, DJ, 음향 기술자도 청력 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귀마개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십시오. 교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교실 환경과 큰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이 청력에 부담을 줍니다. 휴식 시간에는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하십시오. 콜센터 직원은 헤드셋 볼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크게 설정하면 청력이 손상됩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헤드셋을 벗고 귀를 쉬게 하십시오. 일부 약물은 청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런 약물을 이독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항암제, 이뇨제, 진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는 청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젠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아미카신 등입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청력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항암제 중 시스플라틴은 특히 청력 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암 치료 중에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 저하가 발견되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루프 이뇨제도 고용량 사용 시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미드가 대표적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아스피린도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이명과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알 이상 복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청력 문제를 알리십시오. 이독성이 적은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중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계절에 따라 귀 건강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겨울에는 찬 바람이 귀를 자극합니다. 외출 시 귀마개나 모자를 착용해 귀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급격한 온도 변화도 귀에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면 귀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천천히 온도에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여름에는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물이 귀에 들어가면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영 후에는 귀를 잘 말리고 물이 남아있으면 고개를 기울여 빼내십시오. 비행기를 탈 때도 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착륙 시 기압 변화로 귀가 먹먹해집니다.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으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려 증상이 완화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비행기 탑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기 중 기압 변화를 겪으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은 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됩니다. 비염이 심하면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귀가 먹먹해집니다.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고 외출 후에는 코를 세척하십시오. 청력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청력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병원에 가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가족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얼굴을 보고 말하고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합니다. 빠르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배경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TV나 라디오를 끄고 대화합니다. 식당에서는 조용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노인을 대할 때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큰 소리는 오히려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못했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청력 저하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다시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노인이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십시오.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고 주제가 바뀔 때 알려줍니다. 노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경청합니다. 청력 검사나 병원 방문에 동행하십시오.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가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청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 같고 무능해진 것 같아서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보청기 착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청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안경처럼 당연하게 사용하십시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가족과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숨기면 더 큰 오해와 소외가 생깁니다. 사회 활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각 훈련을 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우울하고 불안해하면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오늘 대화를 잘 들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난청인 협회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 유용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청력 보조 기기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청력을 테스트하고 소리를 증폭하고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청력 증폭 앱은 스마트폰을 간이 보청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앱을 실행하면 주변 소리가 증폭되어 들립니다. 간단한 대화에 유용합니다. 음성 인식 앱은 말을 글자로 바꿔줍니다. 대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읽을 수 있습니다. 회의나 강연에서 유용합니다. 구글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네이버 클로바 노트 등이 있습니다. 자막 서비스도 활용하십시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부분의 영상 플랫폼은 자막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막을 켜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초인종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진동이나 화면 알림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도 방문객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시각 경보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소리뿐 아니라 강한 빛으로 경고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전화기는 벨소리 증폭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볼륨을 크게 조절할 수 있고 화면에 발신자가 크게 표시됩니다. 시각적 알림 기능도 있으면 좋습니다. 과학자들은 청력 회복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약물 치료 등이 개발 중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희망적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청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일부 성공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청력 손실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선천성 난청 치료에 특히 유망합니다. 202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약물 치료 연구도 활발합니다. 청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거나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을 개발 중입니다. 일부 약물은 동물 실험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와우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작고 효율적인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기술도 계속 진화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이 조절됩니다. 소음은 줄이고 대화 소리는 강조하는 기능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청력 손실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합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력이 좋으면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관계가 풍부하고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좋은 노인은 행복도가 높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낍니다.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청력이 나쁜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높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니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과 무력감이 커집니다. 청력은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자동차 경적, 사이렌, 경보음을 듣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청력이 나쁘면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회의에서 내용을 놓치고 동료와 소통이 안 됩니다. 조기 은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력이 나쁜 노인은 가족과 대화가 줄어듭니다. 서로 답답해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가족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력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3월 3일을 세계 청력의 날로 정했습니다. 청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난청 예방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청력 건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무료 청력 검사, 보청기 체험, 청력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학교에서는 청소년 대상 청력 보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어폰 사용의 위험성, 안전한 음량, 휴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소음 작업자를 위한 정기 검진과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은 예방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청력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검사부터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청기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청력 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도 역할이 있습니다. 청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이나 광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청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의 퇴화 신호이며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귀가 먹먹하고 TV 볼륨이 커지고 대화가 답답하다면 즉시 검사하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 청력 검사, 소리 환경 관리, 뇌 청력 훈련,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을 줄이고 귀 파는 습관을 멈추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명상과 대화로 뇌를 자극하십시오. 보청기 착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력 손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뇌를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관리하십시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해하십시오. 청력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스마트폰 앱, 자막 서비스, 청력 보조 기기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청력이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TV 볼륨이 커졌다면 바로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 예약하기. 전화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둘, 이어폰 사용 하루 1시간 이하로 제한하기. 타이머를 설정해 시간을 지키십시오. 볼륨은 최대 60% 이하로 조절하십시오. 셋, 매일 15분 라디오 듣기 또는 대화 훈련하기. 아침 뉴스를 듣고 요약하기, 가족과 저녁 대화 나누기를 습관화하십시오. 넷, 하루 30분 걷기와 항산화 식단 유지하기. 연어, 견과류,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오늘부터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다섯, 조용한 아침 명상으로 귀와 뇌를 깨우기. 눈을 감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주변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 6개월, 1년을 계속하십시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매일 실천했으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동기가 유지됩니다.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내가 청력 관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십시오.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하십시오. 동료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뇌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뇌도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세상을 다시 느끼는 일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기억이 돌아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74살 그 남성 환자는 지금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며 산을 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소리가 들리니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졌다고. 68살 그 여성은 지금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청각 훈련 덕분에 말이 또렷해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귀가 트이니 마음도 열렸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귀를 돌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듣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생각을 지키는 관리입니다. 청력을 지키는 것은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뇌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청력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청력 관리를 시작하신 분,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 가족의 청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청력이 약해진 친구나 이웃에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혼자 보시기 어려우시다면 함께 앉아서 봐드리세요. 영상을 보며 부모님의 청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예약을 도와드리세요. 청력 관리는 효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가족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기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소리가 들리는 삶, 기억이 살아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